제가 유튜브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AP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여름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좋은 물건 추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물건지로부터 이곳 신림역까지 도보 12분, 신림성 경전철 당공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정주택입니다. 이곳 신림역 주변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만 되면은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총 2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임차 수요만 잘 맞춘다라면은 월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오늘은 물건지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때문에 대출 환경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도 일반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 부채 현황, 통장 잔고, 신용 상태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경락잔금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상담사가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은행은 경락잔금을 취급하지 않고 소수의 은행만이 경락잔금을 취급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매 물건이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한도가 소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연말에 은행의 대출 한도가 소진되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벌써 8월달부터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5,377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70-26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6억 4,470만 6,68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인 21억 1,576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억 1,157만 6,5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68.1평으로 보통 서울 다가구 주택의 토지 면적 평균 사이즈가 45평 내외 인데 본건은 68.1평으로 토지 사이즈가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건물 면적 164.8평, 제시의 면적으로 28.4평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성지 파이낸셜 대부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8년 1월 24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18년 1월 24일 성지 파이낸셜 대부의 근저당권이며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임차권 8건, 질권 1건, 가압류 3건,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13억 1,997만 4,488원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았을 때 이수되는 등기부상의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권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59.85%, 용적률 154.04%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사무소 및 주차장, 1층 사무소, 2층에서 4층 다중주택, 옥탑은 다락 및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는데 최초 1층에 60제곱미터, 4층 65제곱미터가 불법 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1층과 4층 일부가 시정 완료되어 현재는 1층에 40제곱미터, 4층에 8제곱미터만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악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행강제금이 51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주차장은 5개 세대인데 저희가 막상 현장에 와보니 주차에 2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사무소 22.39평 원룸 4가구, 1층 사무소 21.98평 원룸 6가구, 2층 다중주택 31.46평 원룸 6가구, 3층 다중주택 31.46평 원룸 6가구, 4층 다중주택 18.51평 원룸 1가구, 옥탑은 다락으로 15.62평 원룸 1가구로 총 2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1월 24일 성지 파이낸셜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원 채권은 금천 시접의 근저당권인데 성지 파이낸셜 대부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총 24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8명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권 설정자 1명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임차권 설정자는 권리신고를 한 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본건의 공실은 101호, 103호, 501호, 601호 4개 호실로 추정되는데 이 중 501호와 601호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일인 2018년 1월 24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억 원 이하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102호, 104호, 202호, 204호, 205호, 206호, 303호, 403호, 406호 총 9개 호실이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됩니다. 일을 해요? 임장하러. 임장하러 오신 거예요? 예. 여기 사람은 여기 주인이시고 이분은 경매 물건 보신 분. 제가 유튜브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아세요? 네. 진작 아는 체 하시죠? 그거 하고 나올 때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나오시는데 수수하게 나오시니까 긴장인데 이게 하나 이 차림인데.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지하 1층입니다. 이 건물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하 1층이 1층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을 보시면은 지하 1층과 1층은 검은색 톤의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그레이 톤의 대리석으로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굴곡을 줌으로써 건물 자체가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다만 이 건물에 진입하기까지 약간 안에 들어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뒷면에 다른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좀 단점이기도 한 게 3개의 명이 막혀 있다는 건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부에 보시면은 주차장이 원래 건축물 대장에는 3자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와 보니까 현재 2자리가 되어 있어요. 정면 쪽에 한 대가 있고 안쪽에 또 한 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 이 자리에 2대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더 안쪽에 주차 공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하 1층은 이 부분이 주차장 공간인데 여기를 막고 별도의 불법 증축을 하여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일반 건축물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관문이 보이고 있는데 골드색 느낌으로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외부 마감재도 괜찮아서 준시축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문 우측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어요. 철거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기 계량기 단자가 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단전된 세대 없습니다. 이쪽에 봤더니 단전된 세대가 보이는데 5층과 다락 부분에 전기가 지금 철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인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여러 가지 개인 물품 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안쪽에 무인 택배 보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맞은편에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4개 호실로 파악하고 있는데 401호에 굉장히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걸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501호에는 주인 세대예요. 주인 세대에 저 우편물들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옥탑 부분에 601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저 우편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501호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들고 있어요. 601호에 별도의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편물 보면은 소유자의 명의의 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01호와 601호는 소유자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건물의 좌측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옆에 건물과의 경계선이 좀 불분명한데요. 제가 추정해보건데 이 주차 라인을 따라서 좌측과 우측에 소유권이 다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도시가스 계량기 함이 있는데 7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1층에 4세대와 주인 세대 5층 그리고 다락 부분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에 사용하지 않는 도시가스 계량기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더니 전에 1층에 60제곱미터, 4층에 65제곱미터가 유방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층 부분과 4층 부분에 시정 완료된 게 있는데 1층 부분에 보시면은 20제곱미터를 다 원상복구를 해서 현재 40평방미터만 유방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4층 부분에 철거된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8제곱미터만 유방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가 48제곱미터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무려 120제곱미터 이상이 유방 건축물 등재되어 있었거든요. 건축물의 유방 면적이 50제곱미터가 초과가 됐을 때 실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2배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 48제곱미터만 남겨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관악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약 510만 원 정도 부과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쪽에 별도의 출입구가 보이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지하 1층에 보일러실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부 들어가서 내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임에도 불구하고 1층과 똑같기 때문에 내부 들어왔을 때 지하층이 가지고 있는 습도라든가 악취 같은 게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운행 중지가 되어 있고 버튼이 파손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지금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걸로 나오거든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행 중지가 된 건지 아니면 자체에 하자가 발생해서 운행이 중지가 된지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의 마감재도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과 타일로 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때 이 건물? 제가 생각할 때는 사가지고 거주를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재매각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보인다라면 좀 아닌데 나 이게 아니 인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의견도 중요합니다. 장점이라면은 일단 건물이 중심축인데 네.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이거리 더 어려 보이는 네. 건물 관리가 조금 아, 외형상 관리는 안 돼 있지만 신축 건물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죠? 일단 대지가 또 크잖아. 대지 토지 면적이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 사이즈도 좀 커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건물이 딱 봤을 때 단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건물 가시성이 낮아서 심리적인 저시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네요. 재매가 가기는 쉽지 않겠고. 이 건물 낙찰 받고 싶으신가요? 생각 중에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좀 고민을 하시겠다. 제일 제가 보기에는 프로처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런 부분 또 다른 객관적인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아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나오면 네.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봅니다. 예. 이걸 제가 안 누르긴 하는데 꼭 눌러야죠. 우리 애독자의 의무가 눌러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촬영 중간에 이 물건에 인정하신 분이 오셔서 잠깐 인터뷰했는데 저희 AP50의 열렬 구독자셨네요. 그분이 이 물건을 처음 봤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표시상 1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1호에서 1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4.6평, 2호 라인 4.5평, 3호 라인 6.2평, 4호 라인 8.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3호 라인과 4호 라인 전용 면적이 굉장히 큰 편인데 4호 라인 8.5평, 원룸치고는 큰 편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8.5평 정도 사이즈가 나왔냐면 밖에 봤을 때 주차장 한 공간을 없애서 불법 중축을 했잖아요. 그 면적이 104호에 합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호수별로 양수기함이 보이는데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은 개별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로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현재는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단 용도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단창 아래에 조그마한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큰 짐들은 없네요. 저는 이 건물 처음 현관에 들어섰을 때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따끔한 이미지 줬을 때 임차인들도 훨씬 더 선호하고 또 공실 없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너무 좀 어둡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조명 등을 좀 바꿔서 건물에 산뜻한 이미지를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사이즈를 봤더니 다른 건물보다 더 넓은 계단 폭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표시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01호에서 2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5.6평, 2호 라인 3.9평, 3호 라인 3.9평, 4호 라인 5평, 5호 라인 4평, 6호 라인 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의 특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부상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원래 60제곱미터가 무단 중축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었는데 원상복구는 조금 해서 현재는 40제곱미터만 일반 건축물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럼 40제곱미터가 위치하고 있는 면적은 4호, 5호, 6호 라인입니다. 원래는 호실이 없었는데 별도의 불법 중축을 해서 호실 수를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1층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개별적으로 수도 계량기 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수도요금 세대별로 부과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일러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보일러실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지 안내 세대에 있는지 확인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전혀 공급 제한된 세대는 없습니다. 보통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임차인들의 적치물들이 복도를 가려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건물 내부 자체도 깔끔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모서리 부분에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통해서 외부의 햇살이 자연스럽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표시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1호에서 306호까지 총 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6.6평, 2호 라인 4.6평, 3호 라인 4.6평, 4호 라인 5.2평, 5호 라인 4.1평, 6호 라인 5.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임차인들의 택배 물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네요. 이 부분 때문에 2층은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각 호수별로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수도요금 부과되고 있고요. 안쪽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놔둬서 안에 열어볼 수가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중간 계단 참 모서리에 똑같이 유리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외부의 햇살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표시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01호에서 406호까지 총 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402호에 우편 도착 안내문이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어서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여기 404호에도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지금 여러 장이 붙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 공급지 않는 세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표시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딱 한 개 호실만 존재합니다. 여기는 주인 세대로 사용하고 있고 전용 면적만 무려 19평입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 이렇게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한테는 딱 맞춤형 물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여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집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느낌이 듭니다. 현관문 좌측에 초인종 누르는 부분이 철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출입문 하나가 존재하는데 옥상으로 가는 출입문이 아닐까 추정이 듭니다. 오늘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지금 빗물이 젖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배수 부분에 먼지 등이 쌓여서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4층 옥상 부분에 65제곱미터를 불법 증축을 해서 유방건축물 등재가 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철거가 돼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8제곱미터는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옥상의 방수 상태를 좀 확인했는데 크랙한 부분 없이 누수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옥상에서 위에 다락 부분을 봤을 때 다락 층고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다락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다락 부분인데 한 개의 옷이 존재합니다. 표시상 601호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층고는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안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감도를 보니까 별도의 출입문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출입문이 막은 상태에 별도의 출입문을 새로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이 듭니다. 전용 면적만 무려 11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넓고 쾌적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 부분에도 별도의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하 1층에서 옥탑 다락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누수 흔적이라든가 파손된 타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타일도 밝은색 톤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조명만 바꾼다라면 훨씬 안의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청소 상태, 건물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나요? 본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본 물건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경전철 신림선 당곡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으로부터 도보 12분, 신림선 경전철 당곡역으로부터 도보 7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수요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24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4층에 19평의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자분 중에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물건 찾는 분들한테 딱 맞춤형 물건입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층 동일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단점, 본 물건은 2018년산입니다. 비록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호실수가 많고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51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지하 1층, 1층이 공부상 사무소인데 현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발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적발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이면 도로로부터 약 15m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개면이 다른 건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건은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총 5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층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 지상의 경우 4평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5평에서 6평 사이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의 경우 보증금 3000에 월 120만 원까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저희 A150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경매가 어려워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A150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